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학노와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수업하는 이 강의, 온라인 강의 신사업 기획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 수업이 드디어 진행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요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사업 기획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신사업 기획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과 신사업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나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당연히 후자인 신사업 선정 및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사업 아이템 발굴의 핵심 기술을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사업 아이템 발굴의 응용 기술도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신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도 이미 했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신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마지막 내용을 하겠네요. 신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마지막 내용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 신사업 추진 조직을 구성하자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성과에 대한 평가와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하고 투자하고 결정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조직하고 투자하고 결정하는 내용도 크게 세 가지의 챕터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챕터는 멤버를 뽑을 것인가 사올 것인가. 멤버를 막 파는 데가 있나 봐요. 사온다는 거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준비 가능한가,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사업팀, 사업본부, 아니면 스핀오프. 이 내용이 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저랑 수업을 사실은 끝까지 처음부터 했다면 지금쯤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수업의 첫 번째 챕터를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멤버를 뽑을 것인가 사올 것인가. 신규 사업팀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멤버를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조직 내에서 적합한 인재를 차출하는 방법, 그리고 외부에서 영입을 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외에 상당히 공격적인 구성 방법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외부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적합한 조직을 아예 발굴해서 한꺼번에 팀 단위로 영입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방법을 써본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리크루팅에 대한 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사람 찾는다고 또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업무에 대한 방해도 받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효율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는데 기존의 조직 문화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혼자 와서 새로운 조직에 올 때는 당연히 우리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중이 맞춰야 되죠. 절에다가 실험 떠나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들어오는 게 혼자가 아니라 그들 각자가 다 만만하고 편하게 지내던 자기들의 팀원들과 함께, 자기들 조직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의 또 문화가 함께 같이 이동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랑 팀을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해보시면 압니다. 정말 놀랍도록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직접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위해 저를 영입한 어떤 상장 회사가 사업 조직과 개발 조직을 필요로 하는 저에게 알아서 셋업을 하라고 배려를 해줬습니다. 저는 모든 사업 조직과 개발 조직을 외부에서 검증된 멤버들로 영입했고 개발 조직은 하나의 온전한 완성형 팀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때 흔히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나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뭐 그림에도 있지만 신혼여행 가면 뭐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면 싸울 일이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서로서로 좋기만 하죠. 희한하게도 회사와 조직 또는 심지어는 개인에 대한 것도 그래요. 초기에 새롭게 조직에 합류하고 나면 마치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한 것처럼 만사가 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안 가기도 하죠. 어쨌든 흔히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기존 기업 문화와 새로 합류한 멤버들의 갭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책임자인 저는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자면 제가 관리하던 조직에 웹 개발자를 한 명 뽑아야 하는 필요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기존 기업의 내부에 웹 개발 중에서 유휴 인력이 한두 명 있었던 겁니다. 아마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필요했던 인력은 시니어급의 최고급 개발자였는데 내부에 있던 그 개발자들은 주니어급을 겨우 벗어난 수준으로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채널로 제가 알아봤었죠. 신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필요한 외부 인재를 모셔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딱 타겟팅한 그런 인력도 있었어요. 유명한 회사에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 조직의 내부 임원은 저에게 자기들이 유휴 인력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당 내부 개발자를 그냥 저한테 데려가서 일을 시키면 좋겠다고 부탁과 지시의 중간쯤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명으로 해결이 안 되면 2명 다 모두 데려가도 좋다는 식의 말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그 제안을 거절을 했고 제가 필요로 했던 외부의 고급 개발자를 데려왔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 외에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사실은 다른 조직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가지 다툼도 사실은 많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제가 그 조직을 이끌면서 아마 제 젊은 시절에 가장 열심히도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과정이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강의 마지막 챕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챕터는 3번째 마지막 챕터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준비가 가능한가? 어떤 경영자의 지론처럼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란 것이 돈을 벌어들이는 작동을 시작하기까지 마치 옛날 시골집 마당의 지하수 펌프에서 물을 얻기 위해 마중물을 넣듯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부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투자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에 있는 펌프를 아마 지금 학생들 중에는 거의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본 적이 있는지 제 세대가 그렇게까지 오래된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을 위해서 한 바가지 정도 부어주고 펌프질을 하면 부어준 물보다 훨씬 많은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지하에서. 그런 건데 이 마중물을 붓는 이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는 이 마중물처럼 사업도 희한하게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을 붓듯이 초기에 투자를 해주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돈이 벌릴 수 있다는 거죠. 본 강의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신 투자를 결정한 이후에 필요한 작업과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필요한 투자금의 규모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측 혹은 계산이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한 계획이다 보니 정확한 예산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종종 신규 사업을 준비한 스타트업의 투자 제안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빈도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투자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거나 심리적인 희망사항을 적어오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경험했던 가장 황당했던 사례는 필요한 투자 금액이 얼마냐고, 정확히 얼마냐고 제가 그들에게 물었는데 거기서 되돌아온 답변은 여러분들이 아마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10억에서 200억 사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10억도 좋고 200억도 좋다는데 그런 큰 레인지를 투자 금액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정상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어쨌든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많은 조직들도 자신들이 몇 년간 사용해야 하는 투자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설픈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말로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사전에 해 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만 꼼꼼히 실행되면 투자 금액을 예측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는 진짜 이유는 필요한 자금을 항상 여유롭게 준비할 수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운 좋게도 넉넉한 투자가 담보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필요한 전체 금액 중 초기의 일부 자금으로 시작하면서 중간에 별도의 투자 유치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리더나 그 사업을 소유한 기업의 오너도 자금에 대한 운영 방안을 상당 부분 계획하고 준비해서 신규 사업에 돌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 주변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표님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강의의 마지막 챕터를 설명드립니다. 사업팀, 사업본부 아니면 스핀오프. 자, 신규 사업 조직을 셋업할 때 의외로 중요한 결정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조직의 위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위상이라는 건 높낮이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레벨을 어떻게 맞춰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조직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도 그렇고 만약 좋은 성과로 이어졌을 때 더더욱더 그 위상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예민한 얘기지만 이런 위상의 문제는 기존 타 조직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려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사업 조직은 매출이나 수익을 발생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보다는 비용의 조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두 단계씩 상향 조정해서 일정 부분 운신을 편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기존에 돈을 벌고 있는 매출이 막 좋고 이 회사를 먹여 살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부서의 조직원들이 있고요. 새로운 신규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이 따로 있으면 이 신규 사업 조직은 돈을 벌기보단 쓰고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특히나 새로운 신규 사업도 성과가 잘 나면 다행인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상하게 신문제도 같은 것이 생기거나 잘 버는 조직의 조직원들이 이제 막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 조직들을 비난 내지는 폄훼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의도적으로 레벨을
상향 조정해서 그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들에게 배려를 해주는 방식을 실제로 사용하고 저도 그래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담에서 제가 관리하던 신규 사업 조직과 기존 조직 간 문화의 충돌이 점점 누적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서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약 6개월간의 적응과 조율의 시간을 가져본 다음에 그걸 다 지켜본 뒤에 저는 제가 맡은 신규 사업 조직을 기존 기업으로부터 아예 분사를 할 것을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분사는 다른 말로 영어로는 스핀오프라고 하죠. 법인을 아예 분리하고 독립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아예 사무실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존 조직 형태가 부담도 덜 되고 편한 면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신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저의 결단이었고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간에 있을 필요도 이유도 없었던 모든 트러블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모든 직원들은 본인들의 현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너무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영 이론에 이런 부분이 거론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적지 않은 신규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조직의 형태를 어떻게 세팅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실제 비즈니스의 준비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계 형성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신규 사업 조직이 세팅되는 경우 주변 환경으로부터 최대한 자율적인 활동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